자,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분석입니다. 여러분들 시간 정해서 다 풀어보셨죠? 네. 평가원 수준이랑 가장 비슷한 난이도니까 이 정도만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50점 계속 받으시면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너네 개념 챙겼자 끝은 자료에서 했던 내용의 반복이네요. 특별한 거 없었습니다. 3화에도요. 근데 이제 선지나 자료에서 조금만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거 기억 한 번만 더 하라고 강조하는 것만 알려드릴게요. 자, 3번입니다. 침식분지 춘천. 요 지형도 통해서 춘천이라는 거 이제는 아셔야 되죠. 끝은 자료에서 계속 했던 거다. 난 화산 지형 중에 이건 울릉도라는 것도 우리 많이 했던 거니까 지형도만 보면 이제는 알 정도가 되어야 돼요. 이걸 지형도 봤을 때 이게 침식분지는 당연히 알아야 되고 춘천이고 울릉도인 거 모른다는 것은 공부를 덜 했다라는 거예요. 공부도 해야 하세요. 자, 선지 기억입니다. 열하분출이라는 것은요. 이 용어는 단 하나의 지형에서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용암대지, 한탄강, 철원 일대의 용암대지에서만 열하분출이다라는 거.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거죠. 열하분출이랑 한 번만 더 정리하시고요. 그다음 충적층입니다. 충적층. 충적층이라는 건 바로 뭐냐? 충적층이라는 것은요, 하천이 있어야 돼요. 하천이 범람을 해서 하천이 운반하다 흙이 쌓여가지고 만들어진 퇴적층을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하천 주변인 지역의 충적층의 두께가 둡다고 해야겠죠. 화산 지형인 울릉도에서는 기반함의 특성상 물이 스며들기 때문에 충적층 발달이 미약하겠지. 그치? 이런 개념 한 번만 더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지역입니다. 자료에서요. 성비에서 내국인 성비 자료와 외국인 성비 자료가 있는데 외국인 성비 자료는 선생님이 2회 때도 그렇고 끝은 자료제 때도 알려줬잖아요. 근데 이거 무시하세요. 두 개 동시에 나온다면 우리는 외국인 아니잖아. 내국인이잖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걸로 접근합니다. 알겠죠? 그 이유는 지난 시간 선생님이 그 성비에 대해서 뭐 경기와 서울 비교했을 때 경기가 외국인 성비가 더 높고 서울은 낮다인데 이렇게 단순하게 두 개인 지역은 얘기할 수 있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다른 지역 작은 지역으로 가서 시군별로 갈수록 엄청나게 복잡해집니다. 왜? 예외적인 조항이 많아요. 왜? 국내에 있는 거주한 외국인은 그 집단 개체수가 적기 때문에 변수가 너무나 많아져 버려. 어느 지역을 출제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걸로 접근하는 게 아니야. 알겠지? 우리가 알고 있는 내국인의 성비로 접근합니다. 자, 그럼 성비가 높은 이상한 지역, 남자 여자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남자가 많냐? 이상해. 진짜 이상한 지역. 안산과처럼 둘 다 이상한 지역이죠. 근데 더 이상한 지역 어디예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안산은 공업위성도시 딱히 뭐 이상할 거 없는데 철원은 이상하잖아. 남자들 거의 군대 가가지고 이렇게 맨날 지키고 있고 38선에 이렇게 딱 지킨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상해요. 이상한 동네니까 더 성비가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접경 지역의 성비가 가장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촌락 지역 중에서도 연령대별로 했을 때 청장년층에서 성비가 기이하게 정말 말도 안 되게 성비가 높은 경우가 있어. 그런 거는 촌락의 농촌 노총각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말도 안 되는 일 아니냐. 왜 안 됐지? 하여튼 뭐 여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년층 비중입니다. 안산과 철원 중에서 어디가 더 도시입니까? 안산이 도시죠. 그럼 우리 했잖아요. 도시와 촌락 중에 도시일수록 노년층 비중이 낮고 촌락에서는 노년층 비중이 높다. 이렇게 해서 구분해 주시면 돼요. 요거 한 번만 개념 더 정리해 주세요. 알겠죠? 성비가 높다라는 것은 이상한 곳이야. 진짜 이상한 곳은 중화공업도시가 아니라 접경지역이 이상한 곳이잖아. 오케이? 자, 그다음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자료. 요거 이제 9평에 나왔던 거죠. 서울로의 통근율, 우리 끝은 자료에서 많이 했던 것이고 서울로의 통근율이라는 것은 서울과 가까울수록 높다라는 것입니다. 출근하는데 뭐 1시간씩 걸리기 싫다라는 것이죠. 최대한 가까울수록 좋다. 요렇게 접근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통근인구 요 개념 좀 정리해 주자고요. 통근인구는 지역 내의 인구가 많을수록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 사람들 많이 살아야지 그 지역에서 서울로 통근을 하든지 아니면 주변지로 통근을 하든지 아니면 그 지역 내에서의 통근을 하든지 전체 통근 인구수가 더 많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겠어요? 3회는 가뿐했죠? 특별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자, 19분의 인구지도 요것도 이제 꼭 체크해 주자고요. 우리는 뭐 인구지도 접근한 방법을 끝은 자료에서 많이 정리했습니다. 끝은 자료에서 선생님 정리해줬던 것은 네 번째죠. 유소년 부양비, 청장층분의 유소년층 또는 유소년층 비중, 즉 모두 다 분자값이 유소년층 비중인 이 두 가지 자료는 어디서 높으냐? 유입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도시일수록 대도시는 높다라는 거 아니에요. 대도시일수록 청장년층 비중이 높은 곳이고 애들이 많은 곳은요. 애들이 많이 태어나는 곳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애들이 많이 태어나는 곳은 청장년층 15에서 64세들 중에 뭐 10대들이 애를 낳지는 않을 거고 많이 60대가 50대도 40대들 많이 낳지 않을 겁니다. 주로 20대 30대가 많이 나올 것이고 20대 30대는 그렇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자리를 잡는, 즉 전입인구가 많은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전입인구 많은 대표적인 곳이 어디입니까? 세종이 우리나라 전체 1등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핫한 하충이 서당 하천 지역도 꽤 높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도지역 중에서는 제주도도 꽤 높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요. 위성도시 지역이 상대적으로 대도시보다 높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보다 김해가 어떻다? 유선층 비중이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서울보다 서울 아래쪽에 경기 남부 지역의 화성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이런 지역, 위성도시 지역이 유선층 비중, 유선층 비중이 높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지도로 했을 때는 전체 지도에서는 세종을 보면 제일 쉽고, 그다음에 이 문제처럼 영남권을 나온다면 영남권에 인구가 유입되는 곳 어디니? 그렇지, 위성도시다, 김해다, 양산이다 찾으면 될 것이고, 충청권 따로 출제하면 너무나 쉽죠. 충청권 어디? 세종, 서당, 하천 봐버리면 끝나는 것이고,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3회였고요. 4회 바로 하도록 할게요. 4회입니다. 4회도 특별한 거 없었어요. 자, 이번 문제 암석 문제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암석에서요, 변성함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화성함, 퇴적함이고요. 퇴적함 같은 경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다 있고, 변성함은 시원생대 있고, 그지? 이런 느낌 딱 체크해야 된다. 자, 그럼 자료에서 탄산칼슘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가? 탄산칼슘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바로 석회암을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염화칼슘이랑. 염화칼슘 바로 뭐냐? 이거 또 들어봤는데? 자, 확실하게 정리해줘. 탄산칼슘, CaCO3는 석회암이다. 석회동굴, 용식 관련된 것이고, 염화칼슘은 아이고 눈이 많이 왔을 때 대설과 관련된 것입니다. 눈이 많이 와서 이 자연재해 예방에서 나와요.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 염화칼슘을 뿌린다. 여기서만 착해 주시면 돼요. 우리 문과충이기 때문에 헷갈린단 말이야. 익숙하지 않은 단어거든. 그러니까 탄산칼슘이다. 염화칼슘 아니야. 탄산칼슘이 석회동굴, 석회암, 카르스지형, 블라블라블라 이런 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해안지형입니다. 자, 석호지형도가 나오죠. 충적지 면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석호가 있고요. 지형도에 이걸 저작권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석호가 있고요. 석호에 이렇게 A라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교재 보고 있잖아. 보고 있지? 근데 이 석호에 유입되는 하천 지역에 하천이 범람을 해서 충적 지역이 만들어집니다. 난 바본가? 이렇게 그림 될 걸 가지고. 이렇게 하천이 유입되는 곳 약간 혓바닥만 메롱 하면서 얘가 범람을 해서 충적층이 만들어져요. 물론 여기선 지형 해석으로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서 이게 A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석호로 유입되는 하천 주변 지역은 충적지, 범람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물론 그 구분이 애매하기 때문에 이렇게 A의 충적지 면적은 이라고 표현을 하지만요. 자, 그런데 선생님 여기 하천이 진짜 안 보이는데요? 이 범람 막으려고 인공제방 갖다 막 쌓아놓은 거. 인공제방은 보이지? 교재.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충적지 면적은 점차 확대되는 것이죠. 인근 농경지의 물은 석호의 물로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석호로 유입되는 하천의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라는 거 얘기할 수 있고요. 다음 C의 성장은 동해안의 굴곡도를 높인다. 사주의 성장으로 굴곡도라는 것은 굴곡진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사주가 예를 들어 석호, 이 만이야, 이건 바다고, 여기 육지야. 여기 이렇게 만들어져 버리면 이게 바로 석호가 되는 거잖아. 굴곡도가 어때? 감소된 거지? 굴곡도를 갖다가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 그지? 그럼 서해나 남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척을 하면 해안의 굴곡도는 감소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와 동해 중에서 굴곡도 감소 변화 폭이 제일 큰 곳은 어딜까요? 최근 50년 동안에. 그렇지, 간척 사업을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어디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서해가 되겠죠. 지금도 서해가 굴곡도는 제일 큽니다. 당연히 리아스식 해안이니까요. 하지만 간척은 주로 서해에서 하고, 서해 간척을 한 결과 일부 굴곡도가 감소, 변화폭은 제일 큰 것은 바로 서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개념입니다. 끝은 자료지에서 스텝 1에서 했던 것이죠. 오케이. 자, 12번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딱히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자료 해석도 솔직히 얘기해봐. 그렇지. 끝은 자료에서 선생님 널 되게 많이 괴롭혔잖아. 이런 유형 접근 루트는 이거야. 기술은 이거야. 외워놔. 엄청 많이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문제 장난이야. 자료에서. 너무 쉽지 않아? 그냥 다 풀리잖아. 그런데 여러분들 깜빡할 수 있는 선지들 한 번만 더 짚어주는 거예요. 4번입니다. 풍력은 조력보다 줄거져. 발전소의 평균 건설 비용이 조력이 당연히 비싸겠지. 그치? 풍력은 바람개비 아니냐. 그치? 상식으로 접근하는 거, 이건 뭐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도 아니고, 조력은 뭐 우리 일반적인 조력이랑 약간 다른 조력이죠. 우리나라의 조력은 시와호에 간척을 하려고 이렇게 만 지역에 여기를 딱 방조제를 메웠는데 엄청 넓은 땅이죠. 여기가 이제 수질이 더 가지고
이거는 물을 갖다가 다시 방류하고 어이 뭐 하냐 이거 세금 도둑이랑 욕 먹을 것 같은데 해서 조력 발전기 건설한 거란 말이에요. 원래는 간척하려고 했기 때문에 원래는 조력 발전이 계획이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방조제 건설에 들어간 비용이라든지 다 합치면 조력 발전이 참 일반적으로 비싼 편이다. 바다에서 하는 거니까 이런 느낌이고 그럼 조력 말고 쌤 얘기하고 싶은 건 조력 말고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신재생 중에 상대로 건설 비용을 우리 순서대로 뭐가 제일 비쌉니다. 뭐가 제일 비싸요. 그 순서대로 나열할 수는 없어. 케바케니까. 하지만 일반적으로 굳이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일반 상식성으로 건설 비용 비싼 게 있을 거야. 그렇지. 조력과 수력은 비싸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풍력과 태양광은 저렴한 편이다라는 거죠. 태양광 같은 경우가 최근에 증가율이 되게 많잖아. 그지? 수력보다 더 많잖아. 생산량이. 그 이유는 바로 뭐야? 소규모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풍력과 더불어서 태양광이 제일 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그건 확실히 뭐 조사는 안 해봤어요. 의미 없다라는 거야. 수력과 조력은 비싸다. 이렇게만 정리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런 느낌 그대로 선지에서도 사용 시기가 있습니다. 뭐가 먼저보다 사용됐느냐. 이것도 정확히 얘기할 수는 없어요. 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야, 풍력과 수력 중에 뭘 먼저 사용했냐? 풍력은 바람개비 풍차. 수력은 뭐 조선시대 때 물레방아도 수력이지 뭐 그렇게 따지면 그 끝도 없다라는 거야. 하지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지. 태양광이 늦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광이 늦다. 조력도 늦다. 우리나라 조력 하나밖에 없다. 태양과 조력은 늦다. 수력과 풍력은 빠르다. 그럼 수력과 풍력 중에 더 빠른 건 뭐? 이런 거 묻지 않는다는 거. 태양광 조력 중에 빠른 건 더 뭐? 이런 건 출제하지 않는다는 거. 그치? 태양과 조력은 늦고 수력과 풍력은 먼저다. 풍력과 태양광 저렴이고 수력과 조력은 비싸다. 이런 느낌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왜 이래? 자, 농업입니다. 자, 과수는 80년대 3번 선지예요. 체크해 볼까요? 최근엔 1인당 소비량이 증가했죠. 과일 많이 먹게 됩니다. 자, 1인당 소비량 가지고 우린 끝은 자료제에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스텝 1에서 한번 더 해보자고요. 1인당 소비량입니다. 과일은 증가했어요. 자, 정리해 볼까? 자, 증가한 녀석과 감소한 녀석 나가볼까? 재밌게. 우리 딱 흑백 논리 아니냐? 성공 망했다. 수능 성공 안녕 가라 다시 해라 뭐 이런 느낌이잖아. 자, 성공한 친구 누굽니까? 성공한 친구 과일이랑 채소의 소비량은 증가했어요. 물론 기준연도 기간이 어떻게 자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증가에 따라 출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소한 것은요. 그렇지 이거지 쌀이제. 또 이거 안 먹지. 아유 보리방구 겁나 독해 이런 느낌. 그치? 그럼 증가한 건 2개, 감소한 건 2개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했던 거 있지? 1인당 소비량 과일이 많아, 채소가 많아? 그렇지. 과일이 더 많지가 않고 과일보다 채소가 더 많다라는 거야.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 채소는 삼시세끼 김치는 들어가잖아요. 근데 과일은 보통 저녁 끝나고 먹죠. 삼시세끼 디저트 먹는 친구는 뭐 일반 노멀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채소의 소비량이 더 많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이것도 기술로 얘기해줬던 게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 도별 지역 내에서 재배 면적 중에 과수의 재배 면적이 넓습니까? 채소의 재배 면적이 넓습니까? 일반적으로 네, 이런 이유 때문에 채소의 재배 면적이 넓다라는 것이죠. 물론 예외인 도가 있었지. 그 도가 어디야? 경상북도는 과일의 재배 면적이 넓다라는 거. 제주는요 쌀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과일과 채소가 비슷비슷한 느낌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기억해야 됩니다. 다 했던 거야. 다 했던 거. 다 했던 거야. 하지만 한 번만 더 강조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북한. 자, 남한과 북한의 이 개념이 비교인데요. 뭐 자료에서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자, 우리 이거 한 번만 더 정리해 봅시다. 선생님 어떻게 얘기했어요? 북한을 접근한 방법, 북한은 거지다라고 접근했어요. 그럼 남한과 북한 비교해가지고 무역 의존도부터 화석연료 해외 의존도까지 자료 필요 없이 그 표에 나와 있는 게 이딴 거 필요 없이 개념으로 그냥 풀 수가 있습니다. 무역 의존도 어디가 높을까? 남한. S 하겠습니다. 남한. 1차 산업 생산액 절대값 말고 그 나라에서 남한과 북한 전체 생산액 중에서 1차 산업 생산이 차지한 비중은 네, 북한이 높아야겠죠. 거지니까. 그리고 2차는요 사실 이건 애매합니다. 굳이 몰라도 돼요. 근데 3차에서 남한이 워낙 높기 때문에 남한의 1, 2, 3차 중에서 3차 차지하면 워낙 높아서 2차가 북한이 조금 더 높습니다. 이건 이게 북한이 2차 산업 생산액이 많다라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말이야. 북한 내에서 말이야. NS. 식량작물의 토지 생산성, 북한은 거지입니다. 따라서 많이 생산할 수가 없겠죠. 남한이 더 높다라는 거죠. 더 좁은 면적에서 더 많은 걸 생산한다는 것. 노동 생산성, 더 적은 사람들이 더 많은 걸 생산한다. 남한이 되는 것이죠. 이게 대중무역 비중, 중국과의 무역이 다른 나라의 무역의 사전 비중. 당연히 북한, 아이고
높을 수밖에 없겠죠. 수력의 의존도 북한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북한은요 거지기 때문에 수력의 의존도가 1등이라는 거죠. 수력, 화력, 남한은 화, 원수인 거고요. 자, 화석연료라고 하면 석유, 석탄, 천연가스입니다. 해외 의존 어디가 높다? 남한이 높겠죠. 왜요? 북한은 돈이 없으니까 수입을 하기 힘들어해. 그래서 석탄 같은 경우도 북한에서 생산한 것들 소비를 하고, 석유 같은 경우는 생산을 못하니까 수입을 하고요. 그다음 천연가스는 그건 뭐 굳이 수입해야 되냐? 석유 쓰자 이런 느낌이다라는 것이죠. 석유나 석탄을 쓰자 이런 느낌. 자, 이렇게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거 한 번만 더 정리해 주세요. 굳이 자료에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됐죠? 오케이. 왜 이렇게 넘어가냐? 자, 5회 마지막입니다. 자, 5회 분석입니다. 자, 기후지역차. 자, 이 자료를 보면요. 이 개념적으로 우리는 정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5+20씩과 북내서에서 많이 했지만 여름 강수량과 겨울 강수량 자료에 두 가지 그래프가 나와 있잖아. 그럼 이거 두 개의 합은 연 강수량과 비슷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봄과 가을의 강수량이 있지만 봄, 가을의 강수량 차이는 뭐 특이한 패턴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름과 겨울 강수량 합하면 이게 바로 연강수량이다. 사실 여름 강수량 이꼴 연 강수량은 별 차이는 없어. 그런데 우리나라는 겨울 강수량이 적은 지역이 대부분인데 몇몇의 다설지 지역에 겨울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조금 겨울 강수량도 고려를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여름 강수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얘기하잖아요. 연 강수량 많은 곳이 여름 강수량 많은 곳이라고.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인 지역이 있기 때문에 겨울 강수량 우리 공부를 하는 거죠. 자, 그럼 군산과 대구 마지막으로 정리합시다. 자, 우린 지금까지 군산과 강릉, 여기 북쪽의 동해안 요걸 정리했었죠. 최하늘 군산이 낮아 더 추워 연기차 커 말입니다. 자, 그럼 비슷한 위도의 해안과 내륙인 군산과 대구를 비교해 보자고요. 최하늘은요 어디가 더 추울까요? 자, 내륙인 대구가 더 추워야 하지만 군산이 더 춥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죠? 최하늘이 낮고 높고 얘기를 해. 대구의 열섬 현상, 도시 기후 이렇게 접근하면 돼. 물론 요건 출제가 평가는 한 번도 된 적은 없어. 군산과 대구의 직접적인 비교. 쌤 출제됐는데? 최하늘로 비교만 출제되진 않았다고. 지금까지 출제된 거는 군산과 대구의 연강수량을 통해서 5+20식에서 남한에서 연강수량이 적은 것이 경북 내륙 지역이야, 대구야. 해서 요렇게 접근하는 거가 출제가 된 거지 최하늘로만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한 번만 정리하자고요. 그 이유가 바로 뭐다? 우리는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대구의 기온을 측정하는 것이 대구 시내에 있어서 대구의 인공열, 도시기후, 열섬현상 때문에 최하늘이 내륙인데도 더 따뜻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나올 수가 있죠. 이번에 9평 나왔던 겁니다. 최나늘은요 대구가 압도적으로 높지요. 왜 때문입니까? 왜 때문이에요? 아이고야, 데프리카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치? 뭐 분지 지역. 또 뭐 인공열 발생. 그래서 연교차는요 어디가 더 크다고요? 최하늘이 더 낮고요. 그럼 최나늘은 또 높아. 이거 곤란하네? 그런데 최하늘로 그대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북내서 공식이요. 북내서에서 최하늘이 낮을수록 연기차는 크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알겠지? 연강수량으로 무조건 접근하시면 됩니다. 별 차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얘기할 수 있는 거 대구, 그다음 포항이 있다면 연강수량은 해안가, 동해안은 해안가일수록 더 많잖아요. 포항이 대구보다 더 연강수량 많아. 이렇게 접근하면 돼요. 오케이. 자, 15번 문제예요. 5회 인구이동 및 인구구조인데 우린 인구구조로 보는 게 쉽겠지만 인구이동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자, 이건 선생님 교재에 있는 자료입니다. 우리는 항상 인구이동에서 뭐다? 제일 많은 걸 동그라미 아십니다. 이게 바로 권역이니까 인구가 제일 많은 수도권과 영남권 간의 인구이동이고 우린 얘기할 수 있죠. 영남권에서 수도권으로 인서울 하려고 NS처럼 진주에서 서울로 많이 간다. 이런 느낌이다라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수도권은요, 다른 지역에서 다 유예비인데 충청권으로는 유출이다라는 것입니다. 짝사랑하고 있네요. 그럼 라는요, 호남권이다. 요거 다시 한번 끝은 자료에서 했던 거 인구이동 권역별과 시별 꼭 체크 한 번 더 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인구구조는 뭐 딱히 할 필요 없죠. 자, 그 다음 권역별 비교고요. 부가가치입니다. 자, 이거 보자고요. 부가가치 얘기라는 것은 우리도 이거 했어요. 마지막에 끝은 자료제. 인구수에 비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인구수 순서는 어떻게 되는데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 부가가치액도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그다음 강원권, 제주권이고 요걸 삼각 그래프 지역 내 비중으로 접근할 때는 이렇게 보라고 했지. 3차의 비중이 높은 것과 2차의 비중이 높은 것. 상대적으로 2차의 부가가치액 지역 내 비중이 높은 것이 제조업이 발달한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이고 수도권과 강원권, 제주권 상대적으로 3차의 지역 내 비중이 높은 편이야. 그럼 요걸 접근하는 방법은 수도권이 3차의 비중이 제일 그러니까 수도권은 1차의 비중이 낮고 그치 수도권 뭐 농업이 없을 거 아니야. 이 두 개 중에서는 제주가 1차의 부가가치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1차 중에서 특히나 과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 남아있는 게 강원도다.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그 상호 그래프는 너무나 많은 자료가 나와 있잖아. 그치 원의 크기로 끝나버렸는데 원의 크기 부가가치에 그걸로 원의 크기 제일 큰 게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강원권, 제주권 끝나버리지만 그게 총 부가가치액이 나오지 않고 삼각 그래프에 점만 찍혀 있다면 이렇게 접근하라는 거예요. 끝은 자료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영남권과 충청권과 호남권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이 세 지역은 2차 산업이 지역 내 차지한 비중이 높지만 그래도 1차의 비중이 높은 것이 호남권이다라고 접근하시면 되고요. 영남권과 충청권은 딱히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2차의 비중이 충청권이 더 높은데 이걸 딱히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영남권과 충청권은 만약에 부가가치액 원의 크기로 나와 있지 않다면 두 개 중에 하나는 제시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그럼 도시화율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시화율이라는 것은 권역별로 했을 때 가장 도시스러운 것이 도시화율이 제일 높겠죠. 즉 군이 차지한 인구 비율이 가장 낮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입니까? 똑같아요. 수도권이고요. 그 다음에 남동임의 공업지역에 있는 영남권이고요. 그 다음에 충청권이고요. 그 다음에 호남권이고요. 그 다음에 강원권입니다. 쌤 제주권은요? 제주권은요. 도시화율이 100%인 거죠. 군이 없어요. 시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체크 한번 해주세요. 알겠죠? 자, 권역별로 부가가치 아직 수능에 한 번도 안 나온 거예요. 체크해 주시고요. 또 권역별 도시화율도 같이 연결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역별로 제조업과 관련된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출하액 요 비교도 해주셔야 하고요. 자, 19번입니다. 공업과 산업구조요. 대구, 울산, 구미, 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진해총과 1인당 진해총으로 4개의 지역이 나와 있잖아. 근데 이건 판단이 불가능해. 우린 얘기할 수 있어. 울산이 1인당 진해총이 1등이야 우리나라에서. 근데 여기서 1등이라고 한 거는 바로 뭐냐? 시와 특별시 광역시와 도별 자료에서 1등이라는 것이지 구미, 포항, 시군별 자료 그 일반적인 시랑 비교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 배운 적이 없어. 그럼 시도별에서 1등인가 당연히 1등이겠지라고 접근하지 말라고. 절대 하면 안 돼. 자, 진해총도 마찬가지로 인구에 비례합니다. 그럼 인구가 많은 곳이 많겠지만 얘들이 있기 때문에 곤란해. 좀 애매해. 그러니까 이걸로는 구분하지 말고 그냥 저스트 공업 구조로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공업구조 어떻게 접근한대요? 구미는 IT. 울산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뭐가? 조선이 발달해 있을 거고. 왜? 우리 그 관종인 자동차는 다 있으니까 접근하면 안 되고. 포항도 공업구조 깔끔하잖아요. 1차 금속의 비중이 겁나 높을 것이고. 구미는 바로 뭐다? IT의 비중이 높을 것이다. 대구는요? 섬유의 비중이 높을 것이다. 단 섬유가 1등이 아니라는 거죠. 대구 내에서 자동차 섬유 중에서 더 많은 것은 지역 내 비중 자동차도 많다는 거. 섬유가 3등 아니면 4등이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괜히 여러분들 꼬아낸 거예요. 다시 한번. 대구, 울산까지는 시도별 자료야. 특별시, 광역시, 도. 하지만 구미, 포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서 진해총과 1인당 진해총으로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했던 패턴을 흐트러뜨릴 수가 있어요. 수능에서도 구미, 포항 말고 뭐 창원이라든지 진주, 김천 이런 거 나오면 물론 김천이나 진주가 인구도 적고 제조업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진해총이 제일 낮겠지만 그래도 다른 걸로 확실한 것으로 우선적으로 접근해 주시라고요. 알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출제된 것처럼 대구, 울산, 구미, 포항이 아니라 부산이 나온다면 그대로 접근하면 되죠. 1인당 진해총은 울산이 1등, 대구가 꼴등이야. 진해총은 인구가 많으니까 부산이 더 많겠지.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알겠지? 좋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했고요. 자, 20번입니다. 20번도 의외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세요. 문제는 쉽게 풀었겠지만 용어층 문제입니다. 용어층. 대도시권의 확대, 도시 간의 계층 구조. 대도시권의 확대는 뭘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대도시로의 통근율 보시면 됩니다. 서울로의 통근율 접근하면 되고. 도시 간의 계층 구조는 뭐야? 도시 체계 얘기하는 거지. 시외버스 그 노선도? 시외버스 그러니까 그 스케줄표? 요거 얘기할 수 있겠죠. 권역별 혁신 도시 현황. 요거는 균형 발전과 관련된 것이죠. 그지? 균형 발전. 전국 대비 시도별 제조업 출하액 현황. 그럼 어떤 시엔 제조업이 출하액이 입지 제약이 작은 자동차, 섬유, IT는 경기가 1등이고 조선은 경남이 1등이고 석유는 울산이 1등이고 제철은 포항이 경북이 1등이다. 요거 말이에요. 이건 바로 뭐야? 공업의 지역적 편제. 어느 지역은 많고 어느 지역은 적고 그거에 관련된 자료가 되겠지.
도시 내 지역별 토지 이용 현황을 통해서 뭘 얘기할 수 있어? 도시 내야 대도시권이 아니야. 어떤 도시 내에서 어느 지역은 상업시설의 비중이 어느 지역은 임야의 비중이 높아? 도시 구조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업무 지역과 주거 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종사자 수와 출하액 현황, 이건 바로 뭘 얘기를 해? 네, 이중 구조를 얘기를 하겠죠. 종사자 수는요, 중소기업이 많아요. 하지만 출하액은요, 대기업이 많아요. 구조가 이중적이네 라는 겁니다. 전기업,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의 매출액의 변화. 이거 산업 구조의 고도화? 전문 서비스 증가해? 딱히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대도시권의 확대 이런 거 용어들 한 번만 정리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능 완성 빠른 시간 동안에 분석을 마쳐봤습니다. 딱히 특별한 문제는 없었죠?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수능 완성이 실전 모의고사 풀고 난 더 하고 싶은데 새로운 문제 풀고 싶은데 라고 해가지고 사설 모의고사 막 풀 필요 없어요. 우리 이미 이투스 모의고사를 매달치 어려운 문제는 다 풀었거든. 그거 굳이 풀 필요 없었잖아, 사실 솔직히 해서. 그래도 풀었단 말이야. 더 이상 할 건 없어 이제 너희들은. 그럼 뭘 하느냐? 그래, NS 파이널 모의고사 풀고. 사실 그것도 뭐 수능이 적중된다 이런 말은 못해. 얘기해줬던 출제 구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할 거는 이미 다 한 겁니다. 이 문제를 50점 받는다는 것은. 그럼 실전에서 실수 안 하기 위해서 자료는 조금씩 변형되잖아요. 새로운 자료를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 끝은 자료에서 공부했던 거 유형별로 어떤 자료가 나왔을 때 어떤 유형일 때는 어떤 루틴으로 접근한다. 그리고 그 루틴을 갖다가 설명하는 선생님 가장 기본적인 건 한국지리 세계지는 이거잖아요. 원인 결과 로직에 따라서 개념이 정리되고 이런 교육과정상 원인 결과 개념의 로직으로 설명될 수 없는 자료들은 출제가 돼야 하는데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야. 이상한 문제, 중구난방의 문제 풀 필요 없다는 거지. 끝은 자료 이제 복습하십시오. 그리고 올해 6평, 9평 한 번 더 보시고요. 올해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한 번 더 보시고요. 그리고 소환, 틀린 문제 한 번씩 샥샥샥 푸시고요. 그럼 충분합니다. 알겠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개념 챙겼죠? 끝은 자료제를 또 처음부터 보면 귀찮잖아. 사람 이상 또 물론 공부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선생님 예전에 얘기했지만 공부는 너희들이 봤던 때가 묻은 책을 반복해서 보는 것, 점점 공부량을 줄여가는 것이 공부라고 얘기는 했지만 또 우리는 또 일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쉽진 않죠. 그래서 선생님이 올해 6평과 9평에서 나와 있는 자료와 선지들, 그다음에 연계교재에서 중요한 자료와 선지들을 묶어가지고 간략하게 페이지로 쫙 정리해가지고 선생님 만들어 줄게요. 그게 바로 파이널, 첫 번째 파이널, 끝은 5시간 끝내야제입니다. 그게 이제 9월 중순이나 9월 말쯤 오픈을 할 거예요. 그걸로 빠르게 5시간 동안 한국지리 정리, 세계지리 정리하고요. 그 다음 실전 모의고사 풀면서 또 슉슉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다음 강의에서 볼까요?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들. 여러분 충분히 다 했고요. 어렵게 출제되지 않습니다. 교육과정상 해석이 되지 않는 통계자료는 절대 문제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어려운 문제 기웃기웃 거리지 말고 지금까지 너가 했던 거 믿고 아주 잘하고 있으니까 더 단단하게 연습하세요. 끝은 자료를 통해서. 알겠죠? 오케이, 다음 강의에서 만납시다. 파이널 강의입니다. 끝은 5시간을 끝내야지입니다.